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여전히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준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개인마다 추구하고 보여주고 싶은 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주체자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나를 중심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는 학교의 스타일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방식이 있다. 저는 첫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랑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포트폴리오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건데 프랑스 미술대학교들은 다양한 작업물을 좋아한다. 어디서부터 파생된 말인지 누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다양한 작업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1학년 때 프랑스 미술대학교들은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일단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면은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할 때 재밌어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풀어나갔을 때 나다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작업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작업물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상, 사진, 애니, 동화, 입체 도형, 평면 그림 외에도 엄청 많이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켜서 작품을 한 번 더 보게, 내 글을 한 번 더 읽게, 그리고 내 작품과 내 설명이 그 사람들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적을 때나 작품을 할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면을 딱 정했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많다. 텍스타일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 내 개인적인 특징? 나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대단한 사고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탐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철학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집어넣긴 했어요. 이런 거를 어디다 넣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세베 적을 때 밑에 칸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형용사나 동사로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철학적인 사람이다 등등. 첫 번째로 포트폴리오 만들 때 중요한 점은 한눈에 들어오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고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 하고 한다고 해도 그 포트폴리오를 받은 교수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걸 했구나, 그걸 뭐라 하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 영화를 어디서 봤는데 신작 영화에 그 예전에 나왔었던 작품들의 사진이나 연결고리를 추가하는, 예를 들어서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첫 장은 이렇게 해서 넣었거든요. 이름과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만든 약간 특징적인 느낌으로 한국어로 넣고 밑에는 인스타그램이랑 이메일을 집어넣고 이 요소를 제 작품에서 떼온 거거든요. 이거랑 같은 디자인으로 넣었고 살짝은 의도했지만 교수님들이 보면서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넣기는 살짝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가슴 중간에 있는 작품이 이거거든요. 제목은 주트 컴펑 난 너를 이해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저는 재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광고나 상장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천으로 꼬여있는 이 모양이 상장이나 옛날 광고 일러스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해하는 마음의 재능이 광고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또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상장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재능을 바꾸면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심장과 심장이 손을 잡고 하얀색 눈물을 그렸는데 우유, 모유,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저는 모성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눈물을 상패 같은 느낌? 물론 바탕에 이것만 찍어도 됐었겠지만 그걸로는 의미 전달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사진 작업과 함께 넣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한눈에 들어오는 풋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디자인이 나만의 개성이 담긴 디자인이 담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봤을 때 깔끔하고 쉽게 읽혀야 된다. 중앙에 올 수 있게 계속 페인팅 작품만 연달아서 오는 게 아니고 동화, 양모펠 다양한 걸 했네. 만들었는 시기가 다르더라도 재미있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푸잘사에 뒤페레를 다니는 학생들 만나서 맨 처음 포트폴리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틀을 잡고 하는 과정은 제가 혼자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작업물에 대한 코멘트를 함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행은 혼자 하고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뭐에 부족하거나 추가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냐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었는데 첫 번째 장에 보시면은 샵으로 넣었어요. 수백만 명들이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될 거고 내가 여기 아무리 잘 적고 길게 적어봤자 길게 읽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설명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면은 짧은 단어나 질문 형식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넣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왠지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사람들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거를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연상을 하잖아요. 그 연상을 하면서 작품을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 면접 때 교수님이 프랑스어 글을 못 적은 분들한테는 내가 글을 못 적어서 안 적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분들은 최대한 글을 짧게 쓰되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설명을 덧붙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작품을 넣고 적어야 하는 게 작품의 이름, 작품 사이즈, 재료 3개를 기본적으로 세트로 넣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든 그건 상관없어요. 분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위에다가 적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 큰 작품이야. 내가 공을 많이 들었어. 그러면 그거 또한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작품 보시면은 사이즈가 100호거든요. 엄청 큰 작품인데 옆에 이렇게 작업던 과정 중에 하나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장점을 표현해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과정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른 예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 작품도 꽤나 사이즈가 큰 작품인데 68cm에 47cm예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었었거든요. 이 작품 설명으로도 한국에서 문화는 자기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겸손 중에 하나잖아요. 속담도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프랑스에서도 자기 PR을 되게 안 했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친구들이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면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나도 예의상 질문을 하는 정도. 신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정도껏 대답하고 질문하고 했는데 몇 번에 오고 가고가 끝나고 정적이 항상 오고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대화하기 싫어하는 애, 사람들을 밀어내는 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 PR을 엄청 많이 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없고 나는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얘기도 하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MSG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착각은 사실은 자기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자를 잘라서 높이 쌓아 올려서 꽃 형태의 모양을 하고 이제 그
그 예의 바른 머리카락의 대명사인 이 따한머리로 꽃잎을 표현해서 중심에 눈 같은 다리를 만들어서 눈동자, 제 갈색 눈동자를 여기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감추려서 설명을 하자면 폴 만들 때 되게 중요한 점은 다양한 작업물을 넣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한눈에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설명을 적을 때는 너무 길지 않게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5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포트폴리오 만들 때 장수 제한이 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1학년은 장수가 더 적었던 것 같고 편입 준비는 장수가 좀 더 많았어요. 장수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있는 학교도 있다. 다양한 작업을 해서 학교에 알맞는 작품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첨부 파일 용량 제한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장수할 수 없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설명을 해보자면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프랑스 학교는 되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이 작품을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제를 생각해요. 주제를 잘 찾지 못하겠다. 어떤 주제를 할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브레인스토밍 아세요? 그 중앙에 동그라미에 아련 이렇게 놓고 이제 나는 먹는 걸 좋아해. 나는 코스메틱을 좋아해. 요거트에 그래놀라 먹는 게 요즘 맛있더라. 눈앞에 찹쌀떡이 있는데 찹쌀떡 맛있지? 맛있는 거밖에 얘기를 안 하네. 최근에 뭐 유튜브 본 내용이라든지 내 인생이 중요한 건 사랑이야. 가지를 뻗어나가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거죠. 나를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까 설명했던 이 작품 또한 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시작은 항상 나인 게 제일 작품 표현하기 좋지 않을까. 또 그 교수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나를 표현하는 게 왜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 학교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일지, 학교를 나와서 이 사람이 학교의 명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지, 그것 또한 중요한 거지 않을까. 주제를 생각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표현을 할지 그 이유와 함께 작품 계획을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작품 주제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거든요. 나는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가족들이랑도 멀어지고 프랑스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어느 정도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그 집이라는 존재가 과연 그 집인 것이냐 아니면은 나라인 것이냐 아니면은 가족인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저에게 집이라는 존재는 내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는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집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러한 제 생각을 작품에 담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일차원적으로 사람 모양에다가 집을 만들고 피부색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열쇠도 만들어 봐야 되나 뭐 열쇠 입구는 그럼 어디 달아야 되지? 여기 달면은 너무 섹슈얼해지지 않을까 뭐 오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또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사람이라고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내 작품에 이해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바꿔야지
하고 아예 열쇠 모든 걸 담아보면 어떨까? 집이 이렇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뭐 아예 결론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버리고 이 작품으로 발전시켰거든요. 이 작품인데 다양한 피부색을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람 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원봉사의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투명한 꽃 포장하는 필름 종이를 이렇게 하트로 접어가지고 사랑들을 표현했어요. 사이즈 다양하게 해서 초록색이랑 사랑의 핑크색 그거를 생각하겠어요. 슈가룬 하면은 하트 보이잖아요. 일단 손이 모여서 집이 만들어지고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첫 번째는 주제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세 번째는 도전을 하면서 띵타고를 보는 거죠. 네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 그거에 내가 다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공감이 가는 그러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다섯 번째, 변경 또는 발전을 시킵니다. 여섯 번째로 촬영은 어떻게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떤 재료를 써서 기능적 요소를 넣어서 사진을 찍을지 다음에 색도 바꿔보고 드로잉도 넣어보고 많이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예 영상 작업으로 진행을 해도 되고 마지막 중요한 단계는 또 이제 프랑스어로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 작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주제를 선정한다.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계획한다. 세 번째, 만들어 본다. 네 번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다섯 번째, 변경 발전시킨다. 여섯 번째로는 촬영 기획을 한다. 일곱 번째,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한다. 여덟 번째로는 언어로 알맞게 잘 표현한다.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빠잉! 구독과 좋아요.